오는 4월 총선에 나설 예비 후보를 차례로 소개합니다. 군항도시로 알려진 창원시 진해구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의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1년 중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을 앞두고 해군 해난구조전대 대원들이 혹한기 훈련을 펼쳤습니다. 김해 하포천 습지 일원에 독수리가 찾아와 장관을 빚고 있습니다. 먹이주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 나설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항도시로 알려진 창원시 진해구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의 예비 후보들, 나는 후보자다에서 만나봅니다. 진해는 지금 경제, 교통, 교육, 정치의 혁신이 절실합니다. 부산 도시철도 진해 연결, 첨단 혁신 벤처타운 조선, 노동이 존중받는 진해 등 꼭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는 진해를 발전시키고 통합으로 잃어버린 진해의 자존심과 문화를 되찾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해의 새로운 봄, 진해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협조합장, 진해시의회 부의장, 통합차원시 의장,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진해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하면서 체험했습니다. 저 김하용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진해의 발전을 위해 저희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강제 통합된 이후에 점점 변방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난 43년과 진해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진해 구석구석 지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해 시민 여러분,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해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을 앞둔 18일, 해군 해난구조전대 대원들이 혹한기 훈련을 펼쳤습니다. 겨울바다에 뛰어들며 맹추위도 이겨낸 뜨거운 훈련 현장, 영상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해난구조전대 심의 잠수사들은 추운 날씨와 높은 파도에도 언제나 구조작전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어떠한 사고 현장에서도 최고도의 구조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강 SSU 부대가 되겠습니다. SSU는 어떠한 사고 현장에서도 국민과 전우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주저없이 몸을 던질 수 있는 최상의 구조작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뛰어들겠습니다. 필승! 마산 봉암공단 기업협의회 신년 인사회가 지난 17일
홍남표 시장과 윤한홍 국회의원, 협의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협의회원들에게 표창을 전달했으며 기업협의회에서 마련한 이웃돕기 성금을 창원시에 전달했습니다. 김해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22일부터 바우처 택시 운행 지역을 확대합니다. 이는 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이 아닌 교통약자의 경우 교통약자 콜택시의 관내 이용 제한에 따른 조치입니다. 확대 지역은 부산과 창원, 양산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편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관내 운행 시계외 할증을 고려해 지원금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시는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음 달 7일부터 2주간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해 올해 기존보다 24대 늘어난 130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겨울철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이 나고 집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면 일단 밖으로 대피하려고 하실 텐데요. 상황에 따라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성탄절 서울시 도봉구의 한 아파트.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는데 4층에 살던 30대 A씨와 10층에 살던 30대 B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는 딸을 안고 밖으로 뛰어내린 뒤 머리를 다쳐 목숨을 잃었고 B씨는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입니다. 최근 10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4,600여 건, 54명이 목숨을 잃고 379명이 다쳤습니다. 화재의 90% 이상은 다른 집으로 번지지 않고 꺼졌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피해는 갑작스러운 화재에 우왕좌왕하다 무리한 대피로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무작정 집 밖으로 나가기보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 아파트 화재 상황을 실험해봤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둔 1층 집 내부에 불을 점화하자 연기가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약 5분 뒤 4층 복도의 산소 농도는 16.5%로 떨어집니다. 맥박과 호흡수가 증가하고 세밀한 근육 작업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반면 불이 난 집의 현관문이 닫힌 경우 5분이 지나도 4층까지 연기가 거의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집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출입문을 닫고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현관문 쪽에서 불이 났거나 혹은 다른 집에서 난 불로 집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밖으로 대피하기보다 불이나 연기와 먼 곳에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불꽃이나 연기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대피하면 그는 제가 생각에는 거의 바로 사망을 한다고 보죠. 방화문의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다음에 그것도 못 믿으시면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젖은 수건이라든지 테이프를 이용해서 안전조치를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소방관이 올 때까지는 충분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집 내부 대피 경로와 시설, 공간은 미리미리 숙지해 주는 것도 안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김해 화포천 습지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독수리떼인데요. 오랜 비행 끝에 화포천을 찾은 독수리들은 과연 무엇을 먹으며 겨울을 날까요? 권정숙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해 화포천 습지를 찾은 독수리 400여 마리가 늠름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죽은 동물의 사체만 먹는 습성 때문에 자칫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이를 줍니다. 체험단은 먹이 주는 방법을 교육받고 방역복을 착용, 냉장고에 저장했던 먹이를 챙깁니다. 먹이는 일주일에 2번, 축산부산물을 10kg씩 얼려두었다가 한 번에 400kg을 공급합니다. 김해는 국내 최대 규모 도축장에 있어 저렴하게 먹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촌에는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신선한 대지 부산물이라든지 한우, 지방 같은 거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주 2회 이렇게 독수리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먹이를 화포천 습진원으로 옮기면 본격적인 먹이 주기가 시작됩니다. 얼어있는 먹이를 녹이기 위해 날개를 펴는 독수리. 이런 습성을 고려해 먹이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놓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고 얼어 있어서 차갑고 그런데 저희 애기들이 먹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비닐을 벗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비닐 안 먹고 고기만 먹고 건강하게 잘 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찰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면 동료들이 속속 날아듭니다. 화포천에서 10년 넘게 먹이 주기가 이어진 건 탈진한 독수리가 발견되면서입니다. 사냥 능력이 없는 독수리는 몽골에서 3,000km를 날아온 뒤 먹이 부족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먹이를 주는 이유는 저희들이 독수리 생각하면 이글을 생각하시는데 이글이 아니고 벌저 종류고요. 벌저 종류는 먹이를 주지 않으면 먹이를 못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멸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체험을 한 참가자들은 독수리가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를 독수리를 본 것과 독수리 말고도 다른 새들이 저 먹이를 많이 먹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독수리가 먹이를 많이 먹고 다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기를 희망합니다.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기회에 동참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 체험인 줄 알고 신청했는데 저희 부모들이 더 열심히 체험한 것 같습니다. 얼른 독수리가 와서 저희가 이렇게 나눠준 음식을 먹고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어김없이 화포천에 찾아온 하늘의 제왕 독수리떼. 화포천 먹이주기는 독수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는 3월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건조 계약으로 올해 첫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의 선주사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으며 이 선박은 오는 2027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전문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적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현상으로 건설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하면서 지역업체와 소통을 통해 건설사업 위기 대응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역 하도급 참여 지원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하도급 참여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오는 20일부터 어린이 체험실 들락날락을 개방합니다. 어린이 체험실 들락날락은 들락날락과 박물관을 접목시킨 신개념 놀이터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놀이형 콘텐츠를 운영합니다. 체험실은 책 읽는 숲속마을과 즐거운 상상마을 두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역사관은 역사와 상상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어린이의 호기심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도내 6곳의 지하차도에 침수되기 전 봉을 잡고 버티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구명봉이 설치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 이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재난안전교부수에 6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천과 가까우면서 길이 40m가 넘는 창원시의 용원과 명곡, 석전 지하차도와 진주시의 남강 지하차도, 김해시 불암 지하차도, 함안군 검암 지하차도가 대상입니다. 경남도는 지하차도 바닥에서부터 4m까지 1m 지점마다 구명봉 4개를 설치하고 옹벽 구간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비상사다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